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 내정자들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믿음에 따라 주요 인사들을 지명하였다며 동맹관계 복원과 적대국의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24일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어제 발표한 새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을 공식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은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Once again, sit at the head of the table. Ready to confront our adversaries and not reject our allies. Ready to stand up for our values.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힘만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한다면서 그런 모범을 이끌 인선을 발표하기도 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대사에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내정자는 미국 혼자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역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President-elect said, we can't solve all of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need to b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We need their cooperation.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내정자도 미국은 복귀했으며 다원주의도 복귀했고 외교도 다시 돌아왔다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동맹관계 재정립과 외교안보 기관들의 재구축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신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eed to reassemble and renew America's alliances, rebuild and strengthen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stitutions that keep us safe and advance our nation's interests. 정권 인수에 필요한 연방 조달청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소개한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행사에서 특히 블링컨 내정자에 대해 과거 아시아 태평양 내 동맹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각별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 인선을 지켜본 미국 내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접근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북한 정권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외교에 정통한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 문제는 심각하고 진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now 4 years out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 would not expect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imply repeat the times have changed, and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ore forward approach to it.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외교 안보팀에 지명된 인사들은 북한의 제재와 보상을 제시하는 관용과 정통 외교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use multilateral diplomacy, particular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lso Japan, to try to find multilateral solutions to press North Korea to denuclearize. And lastly, I would say that they probably will be more inclined toward a step-by-step approach rather than the all-or-nothing.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전 세계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면서 특히 한국과의 신뢰 재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외교 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외교 채널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y're very realistic about what can be achieved in negotiations. But at the same time, they obviously recognize that military force is not an attractive option. So I expect that they will be willi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they don't expect it to produce very dramatic results.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여부가 절대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이나 적대적이지 않은 미북 관계 형성을 원한다면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과 핵실험 강행 자체가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과 협상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 내 인권 참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4년째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국무부 부장관 시절인 2016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로 지적하면서 회의에 불참한 북한 측을 비판했습니다. Let me now make one mention of a country with a particularly abysmal human rights record that's received a great deal of press recently, and that's North Korea. The fact that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refuses to attend sessions on his own country gives some indication of the DPRK's delusional refusal to confront the realities of what it is doing to its own people.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무기에만 집중할 경우 지속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인권을 포함한 총체적인 합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uman rights back into th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We've always maintained that the key to any possible agreement with the North about weapons or about anything else is that the agreement be comprehensive and holistic.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조앤 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그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게 하며 북한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미국이 인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조속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4년간 비워둔 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aw how the U.S. weaponizes an human rights issue and makes it into a pressure point on North Korea that can get dropped at any time when negotiations begin. It was not taken seriously.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한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난민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위협을 제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피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피오 장관은 24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가 펼칠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사안이 무엇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차기 행정부 외교팀에 지명된 일부 인사들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와 매우 다른 견해를 보였고 상대를 달래는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했던 2015년과 지금은 다르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중동에서 더 큰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의 위험을 감소시켰는지, 또 어떻게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서 지켜냈는지를 차기 행정부가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차기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외교 정책을 중심에 두고 운영한다면 미국은 더 안전하고 번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을 위해 확보한 자유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피로 맺어진 유대 관계이자 가족이며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차원적 파트너십이라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해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으로 미한 간의 우정과 파트너십, 동맹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단순한 우방과 동맹을 넘어 가족과 같다며 앞으로도 철통 같은 동맹의 견고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이날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전투 임무 재조정 여부와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는 전투 사령부가 아니고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 정권의 적대 행위가 재개된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참전국들의 전시 증원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를 시험 발사한다면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화될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25일 한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 정권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1년 가까이 미북 협상을 시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기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 초기에 대미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감행하면 미북 관계의 장기간 교착은 물론 한반도 전쟁 위기설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종철 한국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수해 복구 등 3중고를 겪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감행하긴 힘들 것이라며 당분간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